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틱 완치 훈련입니다. 틱이라고 하죠. T 영어로요, TIC입니다. 틱은요, 아이들한테 주로 발생하는 병인데요. 반복적인 거를 빠르게 반복적인 동작 또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 네, 이게 이제 틱입니다. 그런데 동작만 한다, 그러면 이걸 동작 틱이라고 하고요. 소리만 낸다, 그러면 이거를 소리 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 틱과 소리 틱을 갖다가 합쳐서 복잡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뚜렛병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뚜렛이라는 사람 이름을 붙여서 뚜렛병이라고 합니다. 틱은요, 학령기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거의 10 내지 20%까지 발생을 하고요. 학령기 전반에 걸쳐서 발생을 하는데 7 내지 11세, 7세에서 11세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지만은요, 99%는 그냥 일과적이거나 경미합니다. 단 1%만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증세가 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증세는요, 여러분들도 거의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작 증세로는요, 눈을 이렇게 깜빡하기, 입술을 내밀기, 이렇게 내밀기, 어깨를 들썩하기, 얼굴을 찡그리기, 이렇게 찡그린다고 할까요? 손 냄새 맡기, 자꾸 손을 올려요. 그래서 손 냄새 맡기, 아니면 물건을 자꾸 손을 대요. 네, 물건을 손대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 틱이고요. 소리 틱의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슉,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슉 하고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은 같은 가래뱉기 같은 소리를 내든지요. 아니면 하는 킁킁 소리를 내든지, 또 침 뱉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고 침 뱉는 소리, 또는 잘 들어보면 욕 같은 것도 있어요. 욕을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뚜렷하진 않은데 쉿 하든지, 아니면은 새끼 하든지, 이런 식의 욕하는 소리, 또는 남의 말 따라하기, 누가 말하면 그걸 따라해요. 그런데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아니죠. 그게 그냥 툭 하면서 금방 따라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요, 또 며칠 또 잠잠하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지속하다가 또 몇 개월 쉬기도 하고,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동작 틱을 하다가 소리 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하다가 또는 이제 쉿쉿 하고 소리를 내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죠. 이 틱이 도대체가 어떤 병일까요? 네, 이게 이제 얘가 고의적으로 그런다, 일부러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고의적이진 않습니다. 의식적이긴 해요. 사실 틱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가 틱 이런 행동을 하면서 소리도 내거나 동작을 하면서도 자기도 의식 못하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의식은 해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의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는 소리거든요. 아니면 내는 동작이든지, 본인 스스로도 그게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더 하게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동작 또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주위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알고 친구도 알고 주위에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과 친구의 반응이 이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야단을, 이걸 잘 모르는 어른들이 야단을 크게 칩니다. 야, 그러지 마. 예. 그러면 그때는 효과가 있어요. 예, 몇 분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더 커집니다. 네, 참 희한하죠. 또 친구들이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놀립니다. 네, 놀리거나 따돌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틱만 더 심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놀림을 받거나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아이가 고민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관계도 어려워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 틱의 원인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뇌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뇌의 기질적인, 그러니까 뇌 자체의 기질적인 변화, 네, 그게 구조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미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틱이 후천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게요,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요,
힘듦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뭔가가 힘들어도 힘든 거거든요. 두 번째가 비숙면입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이가 문제시 하잖아요. 그리고 이 틱에 대해서 부모나 또는 이웃이나 친구들이 놀리거나 문제시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원인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또 그게 힘들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딴 이유가 스트레스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증세가 있고 그런 반응이 있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면서 악순환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의 원인과 나중의 원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틱의 원인을 알았으니 틱 완치 훈련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해야 될 훈련은 부모 훈련입니다. 네, 아이 보러 먼저 하라기보다는 부모부터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 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예, 그러면 해야 될 게 비문제시입니다. 네,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이거를 닥터 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틱에 대해서 나는 전혀 최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 하잖아요. 네, 안 하거나 아이가 이걸 해결하려고 좀 노력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최대 반응을 하면 됩니다. 또 이게 언제 낫지? 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 이게 언제 날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예 비문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납니다. 네, 두 번째가요, 당연히 친구들의 도움입니다. 친구들이 놀리지 않고 따돌림하지 않고 부모가 하듯이 비문제시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더 효과적이 됩니다. 요새는요, 과거에는 정말 이 놀림, 따돌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이게 흔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양해하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많이들 대응을 해주더라고요. 당사자, 아이의 훈련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당장 그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오는 그 역량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오는 역량 대처하기. 두 번째가 힘듦 쉽게 하기. 네, 그게 뭐든. 세 번째가 숙면 훈련.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냐에 따라서 대처율이 물론 달라지긴 할 텐데요.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이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네, 두 번째, 문제시하지 않기, 즉 영향 받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 혹시 정말 그런 영향이 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는 틱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조심시킨다든지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 자체가 그걸 대처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놀리는 친구가 있을 때 대처를 하는 훈련을 한다면은요, 아이가 더 강해져서 더 빨리 완치가 됩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대해주는 친구는 잘 대해주는 대로, 또 놀리고 따돌림하는 친구들은 따돌림하는 친구대로 내 아이가 대처할 수 있게 훈련시켜주는 거죠. 아이가 무슨 스트레스겠냐? 네,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공부 스트레스, 또는 많은 경우에는요, 부모가 스트레스입니다. 네, 잘 모르지. 이게 잘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은. 그리고 당연히 친구라든지 이렇게 관계가 스트레스죠. 몸의 변화도 스트레스입니다. 내 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든지, 잘생겼다든지, 못생겼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뚱뚱하다든지, 말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아이의 인식이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네,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쉽게 해결하기. 이게 이제 훈련이 되겠죠. 세 번째 훈련이 이제 숙면 훈련입니다. 잠 잘 자기인데요.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찍 자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네, 이렇게 하시면 숙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하셔야 돼요. 늘 월화수목금토일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거는 그냥 얘한테 맡기면 됩니다. 아이한테. 네, 그러니까 기상만 일정하게 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잠은 알아서 자게 됩니다. 그랬을 때가 숙면이 됩니다. 일찍 자라 그러면은요, 자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숙면이 안 돼요. 또 아침에는 깨워야 되잖아요. 그때 또 숙면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반대로 해보세요. 숙면 훈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틱 완치 훈련.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때 빠르면 3개월, 6개월이면은 거의 누구나 완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남다고 증세가 남는다고 하더라도요, 훈련이 끝난다 하면은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틱 완치 훈련 시작해 보겠습니까?